이제 새로운 화면 오늘부터 공유할 텐데요. 자, 지금 또 이 화면이 보이시는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예, 잘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CFE를 왜 배우는가를 제가 오늘 한번 이런 거 좀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TOC를 만든 분이 엘리 골드랩 박사의 제약 이론이 TOC예요. 여기 이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학습을 막는 최대 장애물은 정답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창업자든 기업가든 스스로 정답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 때문에 정답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제가 이제 농민교육이나 아니면 창업자를 교육하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정답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템을 사업하면 좋을지, 어떤 농작물을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점점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지금 이런 아이템이, A라는 아이템이 잘 된다 하더라도 또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면 또 다른 아이템을 계속 갈아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환경에 대한 이해, 우리 조직을 바꿔나가는 역량이 부족하면 한 번은 남이 가르쳐준 답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나 기업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학습 역량이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배우고 학습하는 역량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답을 미리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되게 위험하고 지금 오늘 창업대학원 원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들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역량들. 학습한다고 해서 무슨 뭐 암기를 한다든지 무슨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종종 저희 창업대학원 원우들과 논문을 쓸 때 얘기를 합니다. 논문 쓰는 거랑 사업계에서 쓰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왜? 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업자분들이 논리적 사고가 안 될 때 바로 직관적으로 무슨 사업이 잘 될 거야? 그 왜 사업이 왜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내 느낌에, 내 감에 의해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답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번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창업자로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창업 컨설턴트로서 주어진 환경,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라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느낌표가 아니라 의문형, 계속 의문을 갖고 물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번 학기 내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what to change,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문제 대상을 찾는 거죠. 무엇을 대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문제를 발견 못하거나 정의를 내리면 엉뚱한 거에 초점해서 힘을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업 내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지역 마을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 제대로 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데 그런 재정과 힘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역량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what to change.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에 고객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상당한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 what to change. 그런데 그 변화시킬 대상자를 어떤 모양으로 투비 모델을 어떻게 잡아서 변화시킨 것이 좋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해법인 거죠. 어떻게 해법을 도출해낼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to change to what to change. 어떤 모습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두 번째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또 필요합니다. How to cause a change.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켜 나갈 것인가. 따라서 이 세 가지 역량을 한꺼번에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자, 리더의 핵심 역량이고 이 역량이 가져야 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고
창업자로서 세상에 의미 있는 역할을 줄 수 있고 또 마을의 리더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what to change,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to what to change, 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how to cause a change,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역량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킬까 what to change 할 때 상당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 최적화를 합니다. 내가 바라본 조그마한 시각에서 맡은 바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생각할 것은 전체적인 사고로서 시스템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 학기 배울 TOCFE의 그 Thinking Process, 사고 요 기법을 이하면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알아내는,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를 찾고 전체의 문제를 영향을 주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좋은 그 기법들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컨설턴트로 만드는 것이 이번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What to Change의 첫 번째 목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 이 기법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구름이라는 기법을 써요. 리처드 바크의 환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들이운 구름을 걷어내고 싶다면 굳이 큰 것을 만들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에서 그 구름을 흐트리고 걷어내면 된다.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구름인데요. 자, 우리 요 그림 보실까요? 좌측에는 점이 있고 오른쪽에는 원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그림 중에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이세요? 점 부분이요. 예. 왼쪽보다는 왼쪽이 더 복잡해 보이죠. 점이 예, 더 저기요. 복잡해 있고. 근데 실제 사물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전에 보면 우리 QFD 프로젝트 그 컨설팅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현장의 고객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저게 왼쪽 같은 점이에요, 점. 점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그룹화하고 정리해서 아하 보니까 고객의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를 드러내보면 오른쪽 같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볼 수가 있네. 현장에 들어가서 현재의 팩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룹핑함으로써 복잡도가 확 낮아 보입니다. 더 단순해지는 거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오른쪽 게 복잡해 보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오른쪽 게 복잡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는 왼쪽이 더 복잡합니다. 왜 왼쪽이 더 복잡하냐면 4개의 원이 있고 4개의 원 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어떤 원에 자극을 줘야 다른 원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인과관계든지 서로 메커니즘들을 잘 모를 때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왼쪽과 같은 환경일 때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이 4군데에 다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이 왜 그림상으로는 더 복잡해 보이지만 더 단순하냐 하면 이제는 여기에 동그라미들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면 없었던 원이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점선의 원. 아하, 숨겨져 있는 관계가 있네.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면 어디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첫 번째랑 밑에 거를 자극을 주면 자연스럽게 오른쪽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주면 2군데만 자극을 주면 이 전체가 바뀌는 반면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4군데 다 자극을 줘야 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소위 말하는 객체들, 범주한 이 범주의 대상자들의 서로의 인과관계를 알게 되면 훨씬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앞서 했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림은 이렇게 점만 있었던 왼쪽의 그림이었는데 이걸 그룹핑하고 범주한 다음에 서로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 컨설턴트 또는 코치의 역할들은 뭐냐면 현장의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것을 범주하고 범주한 그 그룹을 서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려면 대충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상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것을 그룹핑하고 그 그룹핑한 그 객체들의 관계를 찾아내기만 하면 사실 상당수 많은 컨설턴트로서 코치로서 해야 될 일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아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 집중될 포인트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문제를 쪼개고 나눠서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그러면 깊이 분석 안 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것은 결국 단순한 거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것도 잘게 쪼개고 서로 연관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체의 연관관계를 이해가 되면 쉽게 문제 해결도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잡하니까 어렵다. 어려우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점은 그러니까 이번 학기의 또 핵심은 결국 인과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현상이 있고 현상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게 되는가 이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수면 컨설팅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상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논문도 잘 쓰시고 사업계획서도 잘 쓰세요.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 뽑아내고 나는 특별히 어떤 원인에 집중했다. 이것이 좋은 창업자로서의 역량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한 논문도 잘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배워야 될 그 기법들이 크게 세 가지 기법들을 배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지, 구름, 목표입니다. 가지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 가지는 복잡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인데 가지입니다. 구름은 서로 모순된 상황들을 딜레마를 풀어주는 게 이제 구름이고요. 목표나무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그걸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번 학기 내내 사용해야 될 다이아그램이 3개인데요. 이걸 합쳐서 thinking process라고 부르는데 이게 TOC-FE 기법이기도 하고 이 가지는 브랜치라고 해서 맨 왼쪽 거고요. 구름, 클라우드, 모순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목표나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따라서 이번 학기 내내 이 그림들을 이 3가지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나갔다 새로 접속하겠습니다. 이용기입니다. 네, 그러세요. 자, 화면 다 보이시나요? 화면 다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예, 다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설명했던 세 가지 기법 중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치, 지금 가지. 가지 만들 때 이제 네모가 이제 보통 문제, 원인, 결과, 현상, 이유. 그 상자는 문제, 원인, 결과 이게를 얘기하고 있고요.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논리 구조, 인과관계. 그다음에 왜 바나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수 상황. 복수 상황을 이렇게 바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샘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됩니다. 우리 배짱이와 그 개미와 배짱이 사례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사례 보면은 이런 겁니다.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았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론은 예, 이게 그렇죠. 근데 잠시만요. 예.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좀 끼어드는 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배짱이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다 당연히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네모와 네모, 그 다음에 인과관계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자는 게 요 다이어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좀 바라보면 현상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도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아도 겨울에 먹을 게 구할 게 있으면 겨울에 먹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를 하면 B가 된다. 왜냐하면 물음표 때문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게 된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구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미래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 되면 먹을 게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짱이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동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기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상황을 바꾼다면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아서 겨울에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굶어 죽게 되죠. 근데 이 전제를 몇 가지 액션이 추가가 되면 이 상황을 겨울에 굶어 죽지 않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봤더니 첫 번째, 여름에는 먹을 게 풍부하다. 그리고 여름에는 먹이를 모아둔다면 여름에는 먹을 게 풍부하다. 풍부해서 겨울이 돼서 먹을 게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여름에 먹이를 모아둔다면 여름에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도 먹을 게 충분한 게 아니라 여름 동안에 먹이를 모아둔다면 겨울이 되어도 먹을 게 충분히 있게 되고 그러면 겨울에도 살아남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원래 잡았던 전제가 다 끼어지고 굶어 죽는다는 전제 조건이 겨울에는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살펴봤지만 기존에 살펴봤던 오른쪽의 문제들을 앞서 액션으로 했던 행위로 했던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부셔서 오른쪽 라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 오른쪽 사태로 인한 최종 결과 굶어 죽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의 핵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A부터 시작합니다. A는 사실에서 시작한 거죠. 누구나도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죠.
누구나도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내용을 사실인가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A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가 원인에서 B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이 B라는 결과는 A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라는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A와 또 다른 요인들이 합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림 그렸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아서 겨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굶어 죽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될 때 행동을 바꾸는 대안을 만듭니다. 여름 내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행동을 바꾸는 액션을 하도록 유도하죠. 근데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오히려 바꾸기 좋은 건 뭐냐면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성공한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다시피 나이를 먹으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쉽지 않고요. 금연 금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 때 행동을 바꾸는 것을 대안을 만들어낼 때는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창업자라면, 혁신가라면 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전제 조건을 잘 잡아서 전제 조건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과연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게 맞아? 정말로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야? 아니, 먹을 게 없는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전제를 바꾼다면 결국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아도 겨울에 대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샘플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 갈등 사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졸업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빠에게 승낙은 받았으나 너무 늦으면 교통편이 끊어지니 10시까지 귀가하라고 합니다. 딸은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파티 중간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티는 12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면 자정이 넘습니다. 이거는 더골2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면 졸업 파티를 하고, 그게 이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파티를 하면 늦게까지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난 게 12시가 넘어지면 그 10시가 넘어서 차편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10시까지는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친구들 다 12시까지 놀고 막 그러는데 혼자 먼저 가면은 좀 기분에 왕따 당하는 것도 같고, 또 좀 너무 혼자서 가는 것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12시까지 놀게 하는 것은 또 귀갓길도 걱정이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부녀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나는 파티에 갑니다. 파티에 가면 나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티 중간에 나오는 것은 친구부터 왕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참석합니다. 참석하면 나는 파티장에서 늦게까지 떠난답니다. 왜냐하면 파티는 12시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파티장에 늦게 떠나고 내 심야에는 대중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딸은 심야에 혼자 집에서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파티 참석자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조사해 봤겠죠. 딸이 심야 늦게 혼자 집에 돌아오면 딸은 집에 온 중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에는 시간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오는 이 스토리를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그램을 표현하면 이런 구조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를 적어놨을 때 모든 사회 현상은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무엇을 변화시킬지 잘 모르는데, 이 동일한 상황들을 이런 구조화된 모습,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면, 이 중에 어디에 포인트를 집어서 변화시킬까, 바꿔나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브랜치죠. 이 브랜치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이 브랜치였고요. 두 번째 기법이 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기본 핵심은 갈등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등 구조. 기본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양쪽의 이익에 좀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랑 B라는 사람이 대립이 됩니다. 서로 이유가 있죠. 근데 같은 조직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 대립 관계에 있으면 더 깊이 따져보면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여당과 당이 보통 대립을 하죠.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다는 공통 목적은 똑같은데 사소한 세부적인 이유나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구름 구조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딜레마적인 의견의 대립을 그 근본 원인들을 찾고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해결할 때 쓰는 기법이 클라우드라는 기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아까 배짱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배짱이는 이제 여름에 일하지 않죠. 일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짱이 뭐 여름에 일해라. 나 일하기 싫은데 일하지 않는다. 이게 서로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일을 하는 것도 목적도 여름에 일을 해 겨울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이고 여름에 일하지 않는 것은 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재밌게 놀려고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목적은 일하는 거나 일하지 않는 거나 공통 목표는 똑같은데 소위 말하는 액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하는 것도 겨울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은 똑같고 일하지 않는 것도 뭐냐면 날마다 즐겁게 사는 거기 때문에 또는 행복하게 계속해서 즐겁게 산다는 공통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욕구도 다르고 행동도 저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립을 짰냐 하면 첫 번째 관점, B와 B 다시도 대립을 하고 C와 D도 대립을 하죠. D와 D 다시도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B와 C를 충족시키기는 제3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는 거죠. 행위로 보면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서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아울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 앞단에 동기를 가지고 대비시켜보자는 겁니다. 일한다의 동기도 겨울을 대비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즐겁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겨울을 대비하면서도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면 더 쉽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와 야가 대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 대립관계에 있을 때 대립되는 행위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타협밖에 안 되는데 타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던 주장의 근본 욕구들을 찾고 그 욕구들을 아울릴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클라우드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 기법입니다. 자, 부녀 갈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 갈등. 아까 했던 부녀 갈등이죠. 10시 전에 귀가한다. 그 다음에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한다. 서로 같이 상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 10시 전에 귀가하든지 10시 이후에 12시 파티 하든지 둘이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10시에 귀가하려고 하라고 아빠가 얘기했냐면 딸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은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사실 이 딸이나 아빠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은 같죠. 10시에 전에 귀가하고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은 서로 대립관계이지만 이 앞단에 있는 딸의 안전을 보장하고 친구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왜 10시 전에 귀가해야 되는 것이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시 이전에 돌아와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왜 12시까지 파티에 참석해야 친구와 우정이 나눌 수 있냐 봤더니 우정은 함께 지낸 시간을 비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졸업 파티 같은 거는 졸업할 때 딱 한 번 있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왕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요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해서 대안들을 만든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파티가 참석 예정돼 있고요. 파티에 참석하고 마치고 10시까지 귀가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10시까지 귀가로 한다. 아빠의 의견을 따지면 10시 와야 되고 딸의 의견을 따지면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타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아빠 의견도 따르고 딸의 의견을 따라서 중간에 타협점 11시에 옵시다. 근데 이것도 좋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11시에 오는 게 좋은 답이 아니냐면 어차피 10시 이후에 오면은 대중교통 이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의견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시에 오면 어차피 12시까지 못 있기 때문에 친구와 충분히 우정나는데 빠져서 왕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안을 만들 때 중간에 타협점, 너도 반 양보해, 나도 반 양보할게.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액션을 하게 된 근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풀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장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딸의 안전도 보장하고 친구와 우정도 나눌 수 있는 방안에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전에 귀가하고 12시에 파티에 참석하는 걸 가지고 한꺼번에 아우를 쓰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딸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대안을 만들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설턴트가 대안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샘플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70년도부터 지속되어 개발 제한 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1999년 정부는 지역별로 도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서는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게 보통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죠. 여기도 대립이 존재합니다. 어떤 대립이 존재하냐면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그 아이디어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상반된 이야기죠. 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든지 말든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의 이유를 살펴볼까 이거예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왜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안 됐으니까 거기 주민들은 실제 손해를 보잖아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 입장에서 뭐냐면 도시의 환경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도 공통점은 뭐냐면 이 지역 주민, 그다음에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공통 목적은 똑같아요. 따라서 이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제한 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도시의 안전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서 대안을 만드는 걸 출발하면 요 D와 D 프레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우드였고요. 마지막 타겟 목표 나무입니다. 목표 나무는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되는 장애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이 장애 요인들을 해결할 중간 목표를 적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들을 적는 요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배짱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는 어떤 목표를 잡았냐면 이제 대안으로 여름에 재밌게 놀면서도 돈을 벌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이올린을 사람들 앞에서 연구하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연주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걸 연주하는 거 좋아하는 거다.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과연 들으러 올까? 아니 얘가 뭐 프로도 아닌데 뭘 들으러 올까? 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는 건 좋아하지만 연습을 그렇게 게을리기 때문에 게을리해서 연주 실력이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설사 연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경은 했지만 과연 먹이를 나눠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장애 요소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잡습니다. 친구들이 올지 모르니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잡고요. 연습을 게을리해서 연주 실력이 형편없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간 목표를 잡고요. 먹이를 나눠줄지 불확실하다. 그럼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중간 목표를 잡습니다. 장애물들의
반대되는 반대국부들을 중간 목표로 잡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구체적인 액션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다른 토끼,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친한, 원래 배짱이랑 토끼는 친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토끼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를 부탁한다. 행동. 연습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인 토끼를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먹이를 얻는다. 그러니까 돈 내고 들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장료 낸 대신 자기가 남는 잉여 농산물들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액션들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장애가 있어서 여기서 멈췄는데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목표를 만들고 이 중간 목표를 실행할 액션물들을 적어서 이걸 갖고 실행하는 겁니다. 창업자나 사업자들도 사업 계획을 수행하고 목표를 실행할 때 우리가 거쳐야 될 수많은 장애물들을 목표로 바꾼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들을 적어보는 것. 이것이 목표나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적어놓은 것들을 또 구조화하는 겁니다. 뭐부터 실행할지. 따라서 뭐부터 실행하느냐. 그 앞에 했던 것을 시간적인 배열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토끼에게 홍보하도록 액션을 부탁하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그 사이에 토끼를 실망하지 않도록 왜냐면 홍보를 받겠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고 중간에 열심히 연습하고, 요 두 가지 전제가 된 다음에 공연할 때 음식물 입장료 대신 음식물로 입장료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먹이를 얻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바이올린을 사람한테 연주하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